자, 이 내장 지방에 이어서 또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지방 중에 하나 바로 이소성 지방인데요. 예. 이소성 지방이 가장 잘 생기는 부위가 어딜까요? 어딜지 저희가 네. 화면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한번 볼까요? 보죠. 이것이 무엇이냐? 간인데 오. 지금 왼쪽에 정상간이 보이잖아요. 오른쪽에 보면은 아주 누가 봐도 누렇게 기름져 보이는 간인데 이 지방간이 바로 세상에. 이소성 지방이라고요, 임 교수님. 와. 네, 지방간은 현대인이 겪고 있는 가장 흔한 만성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인의 30%가 지방간이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에너지 과잉 상태에 저희가 살기 때문이고 네. 이소성 지방의 가장 대표적인 게 지방간인데 우리가 특히 탄수화물 식사를 많이 하면 일부는 글라이코겐으로 저장이 되지만 일부는 그게 지방의 형태로 바뀌어서 가장 우리 내부 장기가 큰 간에 많이 침착이 됩니다. 그러면 간에서 해야 되는 일은 원래 포도당 대사, 지방 대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방이 많이 침착됨으로써 그 역할을 못하게 됨으로써 2차적으로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질환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지방간은 초기부터 반드시 잡아야 되는 그러한 만성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으로 또 이소성 지방이 쌓이는 곳, 이 장기는 어딜까요? 어딜까요?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어디 췌장인데 있어요? 여기가 좀- 왼쪽이 이제 정상이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진짜 지방이 너무나 뒤덮여져 있잖아요. 근데 왜 췌장에 이렇게 지방이 잘 낄까요, 교수님? 그 간보다 췌장에 더 지방이 잘 낀다는 보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간은 아무래도 고형화된 이 장기인 반면에 췌장은 약간 흐물흐물하고 옆에 빈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췌장 기능이 약해지면 그 사이사이를 지방이 많이 끼어서 지금 이 사진에서 보듯이 아주 노랗게 누가 봐도 위험할 수 있는 지방이 많이 낀 췌장이 되고요. 예. 저희 교실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서양인보다 예. 우리 한국인이 췌장의 크기도 한 12% 정도 작고 저러한 지방이 낄 확률이 23%가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인에서 좀 더 주의해야 되는 한국인이 당뇨병이 많이 되는 이유의 하나로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교수님. 한국인들이 췌장이 보통 나라 사람들보다 굉장히 작다면서요. 서양인보다? 예. 그래서 잘 걸린다면서요. 네, 아주 작지는 않고요. 네. 이제 서양인은 이제 체격이 크니까 예. 서양인보다 우리나라가 췌장이 좀 작은 거는 맞는데 예. 상대적으로 그 비율을 따져도 저 정도 작나 봐요, 교수님. 네, 췌장이 사이즈가 적고 췌장이 하는 일은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아주 정상치로 만들어주는데 예. 그 공장 자체가 좀 작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작고 그 공장 안에 일하는 일꾼보다는 안 좋은 지방이 많아져서 이러한 이 당뇨병이라든지 이러한 합병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어서 적게는 이 2배에서 3배, 많게는 10배까지 어휴. 당뇨병 발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무섭네요. 자, 간과 췌장에 이어서 그 다음으로 이소성 지방이 잘 쌓이는 곳은 어딜까요? 자, 이거 굉장히 의외지 않습니까? 심장인데요. 심장은 심장은 진짜 중요한데요? 평생 동안 벌떡벌떡 뛰면서 운동을 하는데 여기에도 기름기가 끼네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장 표면에 주변에도 쌓이게 되고요. 그리고 외막과 심근 사이에도 생기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심장 근육 사이에도 지방이 침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방이 쌓이게 되면 대개는 이소성 지방이 쌓여서 이 장기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염증 반응 물질을 분비를 한다거나 이렇게 돼서 실제적으로 직접 심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리고 전신 염증 반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장 근육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게 되면 결국 수축하고 이완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다 보니까 심부전이 잘 생길 수가 있고 그것 이외에도 관상동맥 질환이라던가 각종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높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간, 췌장, 심장에 이어서 또 이소성 지방이 잘 쌓이는 부위, 이곳은 어딜까요? 이게 이제 콩팥이거든요. 근데 진짜 오장육부 지방이 안 끼는 데가 없는데 이렇게 콩팥에 지방이 많이 끼게 되면은 고혈압이 또 없던 게 생긴다고요, 오 교수님. 네, 사실은 이소성 지방이라는 게 지방이 쌓이다 갈 데가 없으니까 여러 군데를 찾아가는데요. 콩팥까지 이제 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콩팥에 대한 연구는 이소성 지방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이루어졌는데 그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이제 당뇨병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만성 신질환으로 넘어가는 위험을 굉장히 많이 높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그 콩팥이
팥이 혈압 조절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라든지 말이 좀 어려운데요. 교감신경, 또 나트륨 흡수 과정, 나트륨이 특히 우리 혈압에 여러 영향을 미치는데 그렇죠. 그런데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또 지방에 쌓여 있는 여러 가지 그 콩팥에 쌓여 있는 지방들이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이라고 해서 염증 물질도 많이 분비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러 문제들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가지시고 또 그 신장에 합병증을 가지신 분이 특히 살이 더 찌면서 이소성 지방이 더 축적될 경우는 반드시 그 고혈압이나 이런 것들 잘 체크해 보시고 체중을 좀 줄여주는 게 이런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곳이 다가 아닙니다. 이수성 지방이 쌓이는 마지막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게요. 근육이에요, 근육. 근육에도 이소성 지방이 쌓이는군요, 임 교수님. 네, 오늘 아까 처음에 보신 저 모니터에서 보셨던 그 고기, 꽃등심. 그게 꽃등심이 이제 근육에 지방이 쌓이는 건데요. 이제 저희가 뭐 한우 고깃집, 아무튼 고깃집에 가서 가장 돈 비싸게 내고 먹는 고기가 마블링이 많은 그렇죠. 그냥 그런 고기인데 건강상으로는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근육에 지방이 쌓이면 아무래도 근육 고유의 기능인 이러한 신진대사를 막고 그 염증 반응이 생겨서 근육 기능이 더 떨어져서 이제 그 노쇠 또는 근감소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 근육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포도당 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혈당을 낮추는 건데 근육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러한 당뇨병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고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은 미국 사람보다 체질량 지수가 보통 5배 이상 더 적은 편인데 당뇨병의 비율은 똑같습니다. 10%로. 그 이유가 미국 사람보다 근육이 적고 이러한 이소성 지방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다리 쪽 저 마블링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사람에서는 마블링이 적은 쪽의 근육을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아까 그 사례자 부부들도 제가 볼 때는 그 내장 비만뿐만 아니라 이소성 지방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우리가 예. 대개는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에 이런 남는 에너지를 저장하다가 결국 싱크 역할을 못해서 넘치다 보면 이소성 지방이 다른 데 쌓이게 되는 그런 원리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실제 많은 연구에서도 이소성 지방은 내장 지방이 많은 것과 이제 비례한다, 관련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대개는 아마 지금 생활 패턴이나 이런 거 보시면 대개는 이소성 지방도 당연히 많이 쌓여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소성 지방이 더 위험한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이소성 지방이 더 위험한 이유는요. 장기에 직접 쌓여 기능 이상을 유발한다고요, 교수님. 네, 그렇죠. 왜냐하면 장기들이 각각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방이 쌓이게 되면은 그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지방이 쌓이면은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해서 염증 세포들이 달라붙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각 장기에 염증 반응이 많이 생기게 돼 있죠. 여기 여러 가지 질병들이 다 관련이 있는 거죠. 고혈압 같은 경우는 혈관 벽에 염증이 생겨서 동맥경화가 악화돼서 생길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 지방간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네. 그 지방 많이 쌓이잖아요, 간에. 예. 쌓이고 나면 점점 진행하다 보면은 간에 염증, 그 간염이 생기죠. 간염. 조금 더 지나고 나면 간경화가 생기고 요즘 간암이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이 아닌 이 지방간이 점점 심해져가지고 생기는 이런 형태의 간암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소성 지방은 여러 군데 쌓이면서 장기 기능도 떨어뜨리고 염증도 유발해서 우리 몸에 많은 질병들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뿐 아니라 아까 임 교수님께서 우리가 타고나기를 분리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럴까요? 서양인보다 한국인이 더 위험하다. 네, 그렇군요. 약간은 좀 아쉽고 좀 안타까운 예, 일이긴 한데 안타깝네요. 서양인은 아무래도 이 체격이 크고 여분의 근육이 많기 때문에 식사를 상당히 많이 해도 이러한 당뇨병이나 이러한 만성 질환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는 적은 편입니다만 우리나라는 최근 10년, 20년 사이에 급격한 경제 발달로 인해서 이러한 지방의 섭취가 많이 늘고 특히 액상과당, 특히 커피나 시럽, 이러한 시럽. 음료에서 시럽 같은 것들을 예. 많이 먹게 됨으로써 이러한 이소성 지방의 비율이 높아지고 그런 것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지방간
그다음에 당뇨병, 고지혈증, 나아가서 심혈관, 뇌혈관 질환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그런 식생활에서 이러한 이소성 지방이 덜 생길 수 있는 단순당 섭취를 최소한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세 번째는요. 치매, 암 발생 위험도 쑥 높인다. 교수님. 네, 우리 몸에 이제 불필요하게 지방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를 비만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비만 상태는 결국 인지 기능을 떨어뜨린다던가 암 발생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던가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소성 지방 역시 당연히 이제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거나 하게 돼서 각종 장기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뇌와 이제 이런 그 암이나 이런 것들도 예외가 아닐 수가 있죠. 그래서 대개는 얼마 전에 최근에 발표된 이제 메타 분석 연구가 있는데 한 22개 정도의 연구를 종합을 해서 한 100만 명 정도 데이터를 돌려보니까 예. 이소성 지방이 많은 사람들이 뇌의 전체 용적이라던가 뇌의 중요한 부위의 용적이 감소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소성 지방이 이제 결국 인지 기능의 저하라던가 암 발생 위험성과도 관련이 있다고 추정을 해볼 수 있죠. 예. 그럼요. 내 몸에 이소성 지방이 있는지 스스로 자각하는 어떤 현상은 없을까요? 교수님? 그러니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이소성 지방이 생기는 이유가 이게 쌓일 데가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 성인들은 어릴 때부터 지방이 많이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지방이 두터워지는 능력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젊은 층들은 어릴 때부터 지방이 노출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피 속을 떠다니는 지방을 걸러내는 능력이 지방세포가 워낙 좋기 때문에 우리하고 좀 다른 몸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분일수록 이런 부분이 혹시 이소성 지방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그 위험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그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먼저 배만 불룩 나오거나 팔다리가 점점 가늘어지는 거미형. 경우, 예. 그다음 체중은 그대로인데 점점 벨트 매기가 힘들어지는 경우, 또 체중은 그대로인데 근력이 점점 떨어지는 경우, 예. 또 술을 마시는데 간 수치가 점점 술은 안 마시는데도 네. 간 수치가 점점 나빠지는 게 지방간이 끼어서 그렇죠. 또 혈당 수치가 들쑥날쑥해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혹시 이소성 지방이 많이 쌓이지 않나 한번 의심해 볼 만한 신호라고 할 수 있겠죠.